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입니다. 예. 이번 주 옵션 만기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시황을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목요일이었죠. 이번에 여러분, 예. 9월 1일은 조금 쉬웠던 하루입니다. 예. 자, 삼박자 수급이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삼박자라는 것은 외국인 현물 선물, 그 다음 개인 현물.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큰 맥을 볼 때 외국인 현물 쪽으로 주가가 가고 외국인 선물 쪽으로 주가가 가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는 항상 반대죠. 개인은 현물을 매수를 하면 주가는 하락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추세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여러분 이번에도 하락하다가 또 반등을 줬는데 줬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작정 오르지도 무작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갈 때도 뭐 이리저리 가다가 이러면 지그재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매길 요 A에서 여러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아니면은 요 1번에서 하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고 상승할 때 눌린 거겠는지 요걸 찾는 게 중요하고 장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급이 삼박자가 하락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반등할 때 다시 하락으로 베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A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여러분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 여러분 글로벌 증시 코인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상승이냐 반등이냐 반등이면 다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큰 맥을 보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항상 소탐대실에 당합니다. 그래서 큰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이번 위클 옵션 매매법에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한 것 중에 마티매법 말씀 많이 드리죠. 마티매법도 마찬가지인데 방금도 추세입니다. 추세.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주가가 이래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할 거라 생각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분할로 잡아가는 겁니다. 옵션에서는. 근데 옵션에서는 분할이라는 것은 그 일반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금액으로 잡아는 겁니다. 항상 늘 말씀드렸죠. 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리듬 타기 매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맥을 크게 위로 잡고 지그재그로 매수 끊어주고 매수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럼 여러분 제 앞에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세부적으로 봅시다. 자, 9월 1일 날 여러분 목요일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이번에 개인이죠. 개인이 현물을 1조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매수하면 무조건 매도죠. 주가 하락입니다. 자, A 개인이 매수를 했을 때는 주가 하락이구나. 두 번째 뭡니까?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3천억 매도했죠. 현물 외국인이 매도했으니까 주가 하락이죠. 근데 외국인 선물을 8,900억 매도했습니다. 하락이죠. 그래서 A가 개인 현물 매수니까 주가 하락이고 B가 외국인 현물 매도니까 주가 하락이고요. C가 외국인 선물 매도니까 주가 하락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박자가 3박자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주가 오늘은 거의 하락할 확률이 높겠다. 물론 여러분 이 수급이라는 것은 지나서 보는 겁니다. 지금 장 마감되니까 노는 거죠. 장중에는 알 수 없지만은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추세 1번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지 2번처럼 지그재그 내려오는지 3번처럼 지그재그 내려오는지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큰 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추세하고 위반은 하지 마라. 반대 매매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번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 차트인데 선물 2번 차트네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A에서 출발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빠지고 자, 요 B까지 가는 흐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이따 보면 제가 글로벌 증시라든지 전체 시장 분석을 할 건데 그 보는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날 보십시오. 수요일 날 이번에 사실은 요 A에서 너무 많이 올라 주가가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지만 중요한 건 여기도 뭐니까 패턴이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번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줄 알고 판단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B에서도 어쩌면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이는 시점 C에서 올라갈 때 다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C에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박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큰 맥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처럼 우리가 단순히 차트로 보면은 조금 분석이 힘들지만은 큰 맥,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더라, 매도하더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맥으로 우리는 차트로서 섬시한 흐름을 잡아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날, 어제 같은 전날이죠. 이렇게 올라가다 누일목 주고 다시 올라가다. 어차피 올라간다는 쪽에 맥을 잡고 주가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더라. 이 만기날도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간다고는 잡고 이렇게 어쨌거나 결론은 내려갈 것이다. 정확하게 타이밍은 잡지 못하지만은 분할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마틴 법변을 말씀드리죠. 자, 이번 9월 1일은 좀 특이한 경우도 있죠. 9월 1일은 사실은 이 전날 A죠. 8월 30일 날. 이때 상승장은 아닌데 그날 수급이 좀 무리하게 제가 땡기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B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 봤는데 막판 더 땡기는데 항상 당일은 여러분 수급이 당일로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봉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디를 잡는 거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틱 차트를 보는데 분차트 보신 분도 있고 틱 차트 보신 분 있는데 저는 갭보증 차트를 항상 보는 거 아시죠? 1800대 300대입니다. 이게 1800대 차트, 300대 차트. 크게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파동상으로 8월 31일, 9월 1일 만기날 파동상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A에서 올라갔다가 B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만기날을 이렇게 보시면은 113번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은 만기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수파동으로 말하면은 오른쪽 300D에 요 20, 같은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하락이네. 이거는 갭을 없앤 겁니다. 여러분 갭을 없었기 때문에 시가를 저를 종가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요 1번, 2번처럼 올라올 때 계속 올라가느냐 또는 내려가느냐 판단하는 거죠. 이걸 제가 그랬죠. 수급으로. 외국인 현선물이 다 매도다. 개인이 현물 매수다. 오늘은 하락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동을 가지고 잡아내는 게 이겁니다. 요 1번 자리 오늘은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좋겠다. 주가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빠지는데 하락 쪽 반등할 때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게 뜻입니다. 그래서 큰 매간 추세를 하락으로 잡아놨고 마디를 잡는 거죠. 물론 여러분 수급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또 우리가 일봉도 보고 60분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장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일봉상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시 하락으로 베팅해도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종합적으로 일봉이 지금 이렇게 어쨌거나 내려오는 추세였죠. 그래서 반등시 매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도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보면은 요게 900틱 차트인데 1800틱, 300틱 사이에 900틱 차트입니다. 900틱 차트는 아마 여러분 5분 차트하고 비슷할 겁니다. 2분 차트인지 몰라도 5분 차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디가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끊어주고 그럽니다.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입을 할 때는 물론 여러분 길게 이렇게 막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일본에 본전에 로스가 그나마 길게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옵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H는 반등을 해버리면은 프리미엄 때문에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끊고 여러분 앞쪽에서 B에서 끊고 다시 풋을 잡는 것이 낫지 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1번에서 풋 잡고 끝까지 2분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수익은 챙기고 원금은 챙기고 그 다음에 묻어놨는 방법 자기 강하게 하라 할 때 어디처럼 전날 여기 있죠. 전날 요 Y처럼 막 갖고 하는 방법 그 장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본진과 고작제이고 우리는 요거는 제가 말하는 리듬 타기 매매 그 다음에 마틴 매매법.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풋옵션을 흐름을 한번 보면은 자, 어차피 이번에는 풋 아닙니까? 풋. 그럼 가격이 풋 317짜리가 제일 나왔죠? 317.5짜리. 그래서 보시면은 A에서 장인 풋은 맞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죠. 자, 선물이 반등 주었다가 빠졌다가 반등 주었다가 빠졌단 말이야. 선물이 이렇게 요 B에서는 반등을 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받는 선물은 많이 안 밀렸는데 선물은
쭉 하락하다가 좀 반등 요래 좀 주다가 또 반등하다가 이렇게 요 반등자리 이렇게 됩니다. 요 반등자인데 B에서는 옵션은 많이 빠집니다. 특히 만기나라. 그래서 옵션은 여기서 좀 틀어주고 1번이나 뭐 2번에서 적당히 좀 틀어주고 다시 잡아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틴 매매법 제가 늘 말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마틴 매매법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하락장이니까 푸시 어차피 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놨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옵션한 것은 베팅 금액 자체가 여러분 어차피 손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100만원 베팅하면은 날리면 100만원 다 날린다는 이 로또 복권 여러분 10만원치 사면 10만원 다 날린다는 생각 그런 마인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작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푸스 무조건 오늘 올라갈 것이다 이런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 자 크게 1번에서 올라갔다 밀리면은 내가 여기 이 잠치 A에서 여러분 일단 3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A에서 올라가면 놔두는 겁니다. A보다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B처럼 A보다 더 내려오면 또 30만 들어가는 겁니다. 또 더 내린다 C처럼 더 내려오면 또 30만 또 들어가는 겁니다. C는 안 왔네. B에서 올라가면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A, B에서 산 거 또 요 Y까지 가면은 둘 다 수익 나죠. 둘 다 수익 나니까 또 그러면 원금 챙겨도 되겠죠. 내가 여기서 얼마에 샀다 뭐 여기 0.9에서 샀으면 2.0에서 반 챙기고 여러분 원금은 가져가는 거죠. 반은 챙기고 원금은 챙겨놨고 반만 가는 거야. 또 이런 방법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장 여러분 2시 전에는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날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놈 이렇게 내려와 봤자 요 B에서 내려와 봤자 결국은 풋옵션은 올라간다 이런 마인드 가지면은 또 1번에서 여러분 30만 잡고 2번에서 30만 잡고 3번 내려오면 또 30만 잡고 안 오면 여러분 3번은 할 수 없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럼 1번, 2번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다시 Y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 마틴 매매법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잡았다. A에서 내가 30만원 잡았다. 50만원씩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 땡큐죠. B처럼 올라가면 땡큐고 여러분. 더 내려오면 C로 오면 또 나는 더 잡겠다. 더 내려오면 D에서 더 잡겠다.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50, 50, 50. 30, 30, 30.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옵션이라는 것은 특이하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에서 0.90에서 잡았는데 2번에서 0.60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럼 3번에 0.30이 돼버립니다.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죠. 똑같은 30만원, 30만원, 30만 들어가지만은 앞쪽은 이게 여러분 크게 볼 것 없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들어간 것은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큽니다. 즉, 예를 들어 0.5짜리가 2.47, 5배. 보통 이제 0.1짜리나 0.2짜리 쪽으로 우리가 베팅하기 때문에 10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마틴 매매법입니다. 어떻게 한다? 다시. 수급을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오늘 반대는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 쪽에 무리를 두고 이게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1번에서 반등할 때 얼마나 반등할지는 모르죠. 올라올 때. 그래서 여기서 1번에 여러분 30만 잡고 2번에 30만 잡고 올라오면 3번에 또 30만 풋을 잡는다 소리죠. 왜? 어차피 주가는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한다? 여기서 수급에서 맥을 잡습니다. 물론 수급에서 맥을 잡는 것은 뿐만 아니고 여러분 큰 차트, 60분 차트, 일봉, 그 다음에 전체의 흐름 다 봅니다.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마틴 매매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듬타기 매매법이라는 것은 푸 315짜리인데 보통 이래 가지고 1번에서 내가 잡았다. 한 30만원짜리 잡았다 풋을. 그럼 B에서 대충 틀어준단 말이죠. B에서 틀어주고 다시 어차피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또 이 밑에서 또 30만원짜리 또 잡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꽝이죠. 30만 떡 사먹으면 되죠. 근데 30만원 둘이서 베팅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그재그로 하락하는 것처럼 옵션도 지그재그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정확하게 여러분 1번, 2번에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느냐 힘들지만은 파동을 공부하면은 아까 그랬죠. 900T 차트를 보면 보통 900T 533면 16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분 A에서 푸 잡고 B에서 푸 잡고 왜 파동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마디 파동 공부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공부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리듬타기 매매법이고 그 다음에 이날도 한번 보시면 보면 되지만 양매수
수요일 종가의 제 매매법 있죠. 수요일 종가에 양매수 하는 거 여러분. 자, 수요일 종가 양매수 요기죠. A에서 내가 그러면 한 30만 원, 30만 원 또는 50만 원, 50만 원 배팅해라. 그럼 양매수하면 여기는 0.20점 되는 0.20, 풋은 0.20, 콜도 0.20이 사는 겁니다. 자, 양매수인데 다음날 보니까 콜은 꽝 나버립니다. 그럼 콜 50만 떴으면 꽝 났습니다. 풋 0.20은 얼마까지 갑니까? 대충 2.0까지 가고 뭐 1.5 사이 여기까지 갔다 치자. 뭐 1.5나 2.0까지 갔으니까 다는 못 먹고 1.5까지 가더라도 한 7배 나오죠. 7배. 자, 그래서 50만 내가 배팅했을 때 콜은 꽝, 풋은 한 350만 원. 100만 원 배팅해서 350만 원 수익 나잖아요. 요게 이름 수요일 종가의 양매수입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뭐 수요일 종가 양매수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월화수목금 있을 때 이름 수요일 종가 다음날 목요일 만기를 앞두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는 뭔가 컨트롤 위칭디 3, 6, 9, 12 9월달이죠. 월물이면서도 4분기 1년에 여러분 4번밖에 없는, 옛날에는 트리플 위칭디, 요즘은 컨트롤 위칭디, 이럴 때는 확률이 더 높죠. 이때 수요일 종가는 눈 감고 배팅하는 겁니다. 양매수.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주는 확률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요일 종가에는 이제 수목매매법, A에서 그냥 눈 감고 내가 상승이다 시가지만 30을 배팅, 하락이다 하면 30을 배팅하면은 하나는 꽉 나고 하나는 좀 크게 터지죠.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푸시는 곳이 아무 데나 던져도 되는데, 그게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한다? 수요일 종가에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시황 때문에 오늘 옵션은 짧게 말씀드리고, 자, 위클 옵션 영상 여러분 14만원입니다. 옵션 기초 영상, 뭐 옵션 주식 경험하신 분들은 옵션 기초, 옵션 어떻게 사는지부터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다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복귀 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 그 다음에 2021년 복귀 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매매, 요건 아직 매매 영상이 아니고 매매 파워포인트. 여기 보면 수목매매법, 마디매매법 다 있습니다. 매매 영상 아직 덜 만들었고, 매매법 파워포인트, 옵션 매매 파워포인트. 여기 보면은 수목매매법, 마디매매법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가격 0.1짜리, 0.2짜리 정도로 산다. 수요일 종가에 배팅한다. 양매수, 그 다음 옵션 만기날 마디매매법을 한다. 수매한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주문을 카톡, YKS134로 톡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국내 선물 옵션 하신 분은, 이게 DB금융투자인데 여러분, 요 수수료가 정말 삽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 하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많이 보시면 아시는 옵션 수수료 엄청나게 삽니다. 딴 데는 여러분 특별한 기간 한 2달, 3달 하다가 말아버리는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보면은 카톡이나 전화로 하시면, 특히 카톡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기 DB금융투자 정말 잘해드리더라고요. 여기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체 시황을 한번 봅시다. 저걸 내가 좀 딱 큰일 났네요. 닫아버렸나? 됐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옵션도 이렇게, 풋옵션 시장이 지그재그로 올라가듯이, 이번에 만기날도 지그재그로 주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큰 흐름도 여러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여기도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이렇게 놓을지, 아니면 이렇게 3파 올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 1파, 2파, 3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죠. 엘리트 파동에서.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1파, 2파, 3파 이렇게 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이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이번에 하락이다 이렇게 잡았으면은 주가 지그재그로 잡고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맥 잡고 이러면 올라올 때마다 때려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이 하락이라고 한다면, 방금 옵션에서 수급, 외국인들 수급이 하락이라 생각했다면, 근데 여기서는 알 수 없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분석하냐? 경기를 분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금리 문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판단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봅시다. 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바닥이다, 어떤 사람은 주가가 지금 여러분 아직은 중계로 멀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제 의견,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건 참고는 여러분들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빅스 차트. 이 빅스 차트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공부지수 좀 빅스 차트하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단한 줄 알죠. 별거 없습니다. 빅스 차트는 주가하고 반대로 가는데 조금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조금 하루 이틀 똑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 차트 주가가 올라가면 비트 차트 내리고 여러분 주가가 내려가면 비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뭡니까 주가 방향 나스닥 방향을 분석하면 어차피 빅스 차트는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 빅스 차트 갖고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빅스 차트를 보고 주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 방향 나스닥 방향 다우지수 방향이 중요하지 우리나라도 종합주가 방향이 중요하지 이런 것은 여러분 한테 사실은 좀 유창하게 있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 추세를 보는 데는 우리가 참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 차트가 주봉이 지금 어떻다 일봉이 어떻다 이 정도로 참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최근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정시를 분석해야 되고 경기를 분석해야 되니까 이게 미국 채권 10년물 채권 여러분 10년물이면 10년물 10년물이 지금 3.193%예요 3.193% 여러분 금리가 높죠 10년물 금리가 미국이 지금 0.75% 올리면 지금 2.5% 됩니까 벌써 금리 지금 앞서간다는 걸 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추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물 금리가 3.216인데 지금 밑에 2년물 금리가 3.399 봅시다. 3.39 맞죠? 예, 3.39. 그래서 이런 많이 들었을 겁니다. 2년물 금리가 더 높단 말이죠. 10년물 밑에가 지금 더 낮단 말이에요. 이게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안 나오고 여러분 가끔 놉니다. 언제?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 당연히 10년 여러분 장기가 이자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가 이자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한 몇 달 전부터 아마 여기서부터 2, 3개월 전부터 이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오면 결코 좋지 않다. 경기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더라. 저도 이게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스닥이나 미국 글로벌 증시가 저는 아직도 상승은 멀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금리의 상승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A에서는 내려가겠죠. B처럼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릴 일이 많이 이번에도 0.75%를 올릴 것이다. 0.5%를 올 것이다. 0.75%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를 오니까 여러분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에 이제 이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요거 그래서 국고채 금리 2년물 10년물 보는 게 가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달러 인덱스 지금 계속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주봉 참고하시고 팍썩 좋은 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죠. 지금 말 많죠. 1360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360원 가서 진짜 이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환율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판다는 뜻이죠.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해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여러분 분석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월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을 보시면은 이 A 때 IMF 때입니다. IMF 때를 급등했었고 그 다음 B 때 2008년 리먼브러스 사태 때 2008년 지금 C입니다. 그래서 IMF 때 이런 그때 주식이 이런 박살났습니다. 박살. 국민은행 이런 KBN 금리 이런 걸 여러분 얼마 5만원짜리가 5천원 2천원까지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브러스 사태 때도 주가가 여러분 그보다는 크진 않지만 박살났죠. 이번에도 지금 C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면 좋지 않은데 문제는 이 금리가 앞으로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금리가 앞으로 중기조리로 가다가 이제 떨어져야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금리를 분석해 보면은 물론 금리도 주시와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냐 금리가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이고, 제가 일본을 보면 금리가 쉽게 꺾일 형태가 아닙니다. 만약 꺾인다면 이제 위에서 매번 다시 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봤을 때, 환율을 봤을 때, 이거 아직 주가는 바닥 아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차트 여기 일봉인데 여러분, 보통 요 파동 기분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락 3파, 큰 3파, 그 다음에 큰 3파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상승 3파를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얘 지금 큰 우리가 2파째입니다. 주가는 신기하게 1, 2, 3파 놓으면은 반등 주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1, 2, 3파 놓으면 여러분 반등 주죠. 또 1, 2, 3파면 또 반등 주지 않습니까? 또 1, 2, 3파면 또 반등 주죠. 왜? 파동이 이제 우리가 파동으로 움직인다 봤을 때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스닥 한번 볼까요?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크게 보자. 나스닥이 여러분 2004년부터 주가가 이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1번이 큰 상승 중에서 계속 그냥 눌림목이냐,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처럼 눌림목이냐, 아니면은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추세 바뀌는 이런 하락의 추세냐, 이걸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글로벌 경기와 자금의 흐름, 복잡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수들이라든지 TV에서 주식 전문가들 갖고 만들고 여러분 리서치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홍춘옥 씨라든지 이런 사람 보는 건 이종우 씨,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큰 어떤 경기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이번 저도 한 25년쯤 됐는데, 일본에 1989년도에 여러분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고 빠질 때 2010년까지 주가 빠졌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빠졌고,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여기처럼 쉬었다가 올라가는 자리냐, 1번, 2번처럼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냐, 아니면 A에서는 추세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냐,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탈됐다, 상승 추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뭐냐, 이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뭡니까, 금리, 물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부동산, 금리가 올라면 부동산이 흔들리면은 주가 침체가 좀 오래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죠. 삼성전자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 있네, 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57,000원까지 빠졌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너무 여러분 100% 삼성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마인드는 버립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 57,500원이라도 50분의 1로 액면분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50을 해야 됩니다. 그럼 5, 25, 250만원, 5, 7, 30, 280, 아직도 280만원, 6만원 같으면 300만원이거든요. 아직 280만원짜리입니다. 그런 거 다 인식이 되고, 자, 타이완, 여기 여러분 대만 반도체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아시고,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파동상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큰 거 중요하게만 주봉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왜 이 나스닥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냐면은, 돈들이 여러분 이번에 여기 일본에서 올라갈 때 돈들이 이 나스닥 IT 쪽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전체 우리 자금들이 나스닥 IT 대장주, 아마존이라든지 여러분 구글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 파동상으로 지금 큰 하락 상방에 마무리되어 있죠. 하락 상방 마무리되고 A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B에서 살짝 또 빠지죠. 그래서 아직은 크게 보면은 이 지점
이 A 지점을 아직은 버티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하락 3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 3파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락 3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 3파로 다시 이렇게 상승 3 이렇게 올라가느냐, 엘리어트 파동 말하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락 3파가 크게 보면 1파입니까? 그 다음 이게 1파, 2파, 3파 이렇게 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중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 1파가 되느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봉선을 한번 보시면은, 일봉선을 보셔도 여기 하락 3파 반등 노죠. 또 1파, 2파, 또 3파 된 거죠. 또 그 다음 이게 1파 되고 또 이 반등 노죠. 여기 응? 이번에서 다시 하락 3파 노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트 파동에서 하락 3파, 큰 3파, 작은 3파 이렇게 가는 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가느냐? 아니고, 재수 더럽게 없으면은 이게 1파가 되고, 여러분 다시 이게 2파가 되고, 여러분 다시 이렇게 3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느냐, 이건 여러분 관건이죠. 그래서 이 지금 중간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파동상으로는 이 지점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여러분 9월 옵션 만기다 말이죠. 9월 언제입니까? 9월 8일. 9월 8일이 이번에 만기인데, 이날은 여러분 뭡니까? 그대로 위치인데 1년에 4번밖에 없는 년. 3, 6, 9, 12. 4번밖에 없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크게 놉니다. 아셨습니까? 6월하고 12일이 제일 많이, 12월이 제일 많이 크게 나오고, 3, 6, 9, 12. 기간들이 여러분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만기날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종가 양매수도 한번 해볼만 하고, 이런 꽝이 나더라도 먹을 게 크다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날은 눈 감고 배팅도 해볼만 하고, 여러분. 꽝이 나더라도 내가 옵션을 50만원 배팅하면 꽝이 나면 50만원 날리지 않습니까? 먹으면 5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될 수 있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은 소액으로 딱 손실나는 금액은 정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파동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일본에서 내려온 파동이, 저는 현재 크게는 여기서 바로만 내려온다든지 바로 올라간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파동상으로 아직도 여기서나 한 번 더 출렁거리다가 치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되는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선 보면은, 자, 1번 내려오죠. 2번이 상반이 약합니다. 제가 보는 파동으로 보면은. 그래서 2번이 약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런 형태, 이 정도 볼까요? 예. 한 3번 형태처럼 모양이,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A에서 올라가는 것 갖고는 저는 약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한 B 정도, 쓰리바닥이 논다면은 반등이 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놈이 이렇게 하면 저쪽 놈은 쓰리바닥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A처럼 쓰리바닥, 아니면 B처럼 쓰리바닥. 이런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1번과 2번 사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부터 미국장이 지금 저점 매수를 과감히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쉽게 조금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차라리 저는 양봉상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하락적으로 배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이번에 방금 1번 533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요거죠. 요 1번이 4시간 차트로 보면은 뭐냐면 요겁니다.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요거죠. 여기 요거 2번이죠. 그래서 요게 2번가 올라가 약하다 보니까 2번 약하지. 여기에서 이놈이 이렇게 3번처럼 저점 좀 높아지면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2번과 3번 제가 봤을 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좀 형태가 나오지, 방향턱을 위로 쭉 간다든지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격 매수, 추격 매도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양봉이 놓으면은 종가에 숏 한다든지 풋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큰 글로벌 정신을 여러분 차오하고 2분주 하고 다음 주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2분주는 9월물이고 2분주는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2분주는 목요일날 수목은 배팅을 충분히 할 만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월화 수목 이렇게 보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하루, 특히 목요일 만기날 당일 프리미엄 확 주면은 그날은 10배에서 50배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정도는 배팅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양매수도 좋고 과감하게 아까 마티매법 한쪽으로 정해놓고 여러분 한쪽으로 계속 잡아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